비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의 방향성을 잡았어. 근데 연산이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푼다고 생각했어. 연산이 힘들어. 근데 계속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연산이 해결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시간 줄이는 것은 평상시 연습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응? 내일 다시 진행해도 돼요? 알았어요. 오늘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16번입니다. 16번. 자, 16번 같은 문제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조금 연습을 필요해. 뭔 연습 필요하면 웬만한 사람들 질문 잘 안 하거든. 웬만한 사람 질문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문제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근데 웬만한 사람 왜 질문 안 하냐? 또 하나는 얘는 어떻게든 풀려.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면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이런 류의 문제는 거의 질문거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시간이 너희들이 투자를 했어. 그럼 답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질문 안 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빨리 푸냐 요게 중요한 거라고. 국지야 그러지? 알았어. 어떻게 빨리 푸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빨리 풀겠어? 자, 8, 10입니다. 얘네들이 초당 일시가, 매초 일시가면 이렇게 쓰죠. 초당 일시가면 T 이렇게 쓰는 거죠. 1T, 정확하게 1T. 초당 일시가면 2T. 이런 문제가 뒤에 가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도형 문제가 하나 있었죠. T, 1T. 그러면 여기가 T, 여기가 T, 여기가 T, 여기가 T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도형을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인데 이 도형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도형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을 안 구하고 다른 데를 구한다. 도형을 쪼갠다. 도형을 합친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도형을 어떤 도형을 그리는 게 좋냐? 항상 기본 도형을 그리는 게 쉽습니다. 기본 도형,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쉬운 도형을 구하는 게 좋아. 그럼 여기는 도형이 하나, 둘, 얘랑 합동, 셋, 그 다음에 네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도형이 뭐냐면 얘가 제일 쉽겠지. 그 다음 쉬운 도형이 이 도형입니다. 그럼 내가 이 도형을 구해가지고 이 도형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도형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합동이면서 얘가 직사각형이 말 나왔지. 직사각형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직사각형 나오겠지. 얘랑 합쳐도 직사각형 나오겠지. 그럼 식이 그냥 바로 나와야지. 얘가 12-t이고 얘가 8-t니까 여기 직사각형은 t 12-t, t 8-t에 뭘 구하자고? 요놈의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전체 얼마냐? 8, 12, 96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런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학교 때 문자 쓰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 있는데요. 예. 매주 1회 성적으로 8초 동안 움직여도 그냥 T라고 자꾸 풀어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8초 동안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8초 동안 움직이는 거야. 8초 동안이 뭐야? 8초 동안. 8초 동안이 무슨 뜻이냐고. 8초 동안 뭔 뜻이냐고. 움직였다고. 0초부터 8초까지 이 말이야. 네. 0부터 8까지 뭔지 모르잖아. 음. 0부터 8까지 뭔지 모르니까 T로 넣겠지. 나 T로 놨는데 그냥 T로 넣은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지. T의 범위가 8이라고. 네. 이게 도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등호는 이제 성립할지 안 성립할지는 이제 그려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등호는 조심해야 돼. 물론 답은 등호에서 발생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최소값이니까 이 하얀 부분이 커야 되겠지. 있어야겠지. 적어도는 알겠나요? 이 정도 풀면 되겠습니다. 4번. 자, 함수 방정식 형태가 나왔어요.
F가 또 안 보이는 형태야. fx 또 f1-x 다른 문자를 했는데 이런 문자 같지? 함수가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함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함수 방정식은 이 폼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fx하고 x하고 1-x 요게 차관점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이건 좀 가려져 있잖아. 베일에 쌓여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건 배워야 돼 이제. 배우고 써봐야 됩니다.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여기 2라는 개수 때문에 좀 힘들었어. 2가 없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fx와 f1-x. 어서 본 형태입니다. f하고 f1-x. 뭔 뜻이죠? fx하고 f1-x는 x는 2분의 1 대칭이야. fx하고 f1-x는 x 2분의 1 대칭인 거야. 2가 없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얘가 2가 있음으로써 완전 식이 달라집니다. 식이 딱 곱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기 좀 힘든 형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여기 첫 번째 차관점인데 이거는 못 쓸 거고 두 번째 차관점은 fx하고 문제는 뭐냐면 fx하고 a-x인데 엄밀히 따지면 a-x인데 1-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fx랑 fx분의 1이 나온 형태는 방법론이 정해졌어요. 여기가 1이 아니라 a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얘가 a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특징은. 근데 1이 많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야. 너희들이 내가 1은 아는데 a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그때 고민해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질까 말까는 한번 식을 적어봐야 된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자리 대신에 1-x를 넣어보는 겁니다. 얘는 x자리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보는 거야. 나는 x분의 1이 힘들다 하면 t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근데 기본식 자체가 x하고 1-x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1-x를 넣었어. 이 자리에 1-x를 넣었어. 이 자리에 x자리에 1-x를 넣으면 1이 사라지고 이게 fx가 돼요. 이렇게 식이 됨으로써 우리가 베일에 쌓인 fx하고 f1-x가 식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흐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fx를 원하겠죠. fx를 원하고 있잖아 주로. fx를 구해보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하면 가려져 있는데 보입니까? 여기다 6x 제곱 이 식에다가 1-x를 넣어서 식 쓴 거고 그리고 이 식하고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한 겁니다. 2를 곱해서 자리만 바꿔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있다.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3fx는 6x 제곱 마이너스 3 1-x의 제곱 fx는 3으로 나눠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가로 풀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fx가 나왔죠. 이게 fx를 그냥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숨겨져서 주어졌다는 거니까 fx, f1-x 나왔다. fx, x분의 1 나왔다. 이 방법을 통해서 fx를 그냥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에 이제 준비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x는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축점의 거리는 2루트이다. 뭡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되겠죠? 됐어요? 뭐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계산해도 되고 축이 보이면 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현재는 뭐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근의 공식 구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두 점 사이 거리는 뭘로 구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구하겠죠? 기억 해결했고 니은식은 요 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식 계속 나올 거야. 서로 다른 두 실수 x1, x2 다른 문자를 가지고 자, 이 문제는 x1하고 x2를 평균을 했어. 평균의 함수값하고 함수값의 평균입니다. 말로 하면 평균의 함수값과
함수 값의 평균이야. x좌표에 평균을 넣어서 f를 넣은 거고 y좌표에 평균을 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이게 보는 눈이 필요한데 일단 쌤 설명하기 위해서 x축, y축을 그리겠습니다. x축, y축. 요거는 보려고 그런 거고 얘가 0이 아니야. 가로 세로만 보려고 하는 거야. 보통은 얘를 안 그릴 거야. 선생님은 안 그어. x1, x2가 어딘지 모르니까. x1, x2가 어딘지 모르잖아. 이 0을 보자는 게 아니라 가로축, 세로축만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x1은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이 점 중에 하나는 x1, x2야. 나는 얘가 x1, x2라고 쓰겠습니다. 함수 그래프는 없지만 어딘가에 함수 그래프에 y좌표가 있겠죠. y좌표가 있겠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겠다 이거지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알겠나요? 그러면 요 놈의 y좌표가 fx1이고 요 놈의 y좌표가 fx2잖아.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이라고 생각한 거야. 에? 이거는 그래프 위에서 아무 점이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던 소리야. 지금 요것만 본 거야. 에? 그래프는 아직 모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요 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x좌표의 평균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2분의 x1 더하기 x2가 있습니다. y좌표의 평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놈이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x의 정중앙 x값의 평균, y의 정중앙 y값의 평균. 우린 누구랑 비교해? 얘는 나왔지? 요 놈을 어디다 집어넣어? 함수에다 집어넣겠죠.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게 있는데 함수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는데 중간에 어떻게 지날 것이냐 봤더니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직선처럼 갈 거냐, 위로 볼록으로 할 거냐, 아래로 볼록으로 할 거냐. 자, 위로 볼록은 이것도 위로 볼록이고 이것도 위로 볼록이야.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고 이것도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시겠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 말하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잘랐을 때 배가 아래쪽으로 나오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잘라도 배가 아래쪽으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딜 자르더라도 배가 아래쪽 나오면 다 아래로 볼록이야. 어딜 자르더라도 위로 나오면 위로 볼록이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더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이 위치가 더 크다 이 말이 얘를 집어넣은 것보다. 그럼 그래프가 지금 어디 이쪽 아래를 지났다 이 말이 되겠죠. 요 값이 뭐야? f 2분의 x1 더하기 x2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떤 의미냐면 요 놈은 볼록성을 질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뭐라고? 볼록. 어디로 볼록이냐를 질문하는 식이라고. 항상 외울 수만 없으니까 이 구조를 빨리 그리면 돼요. x1, x2, fx1, x2 해가지고 요 중간이 2분의 fx1 더하기 x2. 그러면 요걸 집어넣었을 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는 부등호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바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외울 수 없어. 외우기 힘들어 너희들이. 그림을 딱 식을 보고 바로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림을 빨리 그리라고 해. 순서대로 그리면 돼요. 이거 그리는데 얼마 안 걸려. 여기까지는. 직선을 그린 것은 y좌표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x좌표를 어디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등호가 발생하면 어디냐? 등호는 어디냐면 등호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등호가 있고 크다가 있고 작다가 있고 크거나 같다가 있어요. 등호 있습니다. 등호는 뭐라고요? 직선이다고요. 등호는 직선이야. 이 식에 대한 등호는 직선. 그럼 현재는 뭡니까? A가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냐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맞네요. 세 번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 현재는 지금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려면 그래프를 올려야겠죠.
어디까지 올리냐? 접할 때까지 올려야 되겠지. x수가 만나지 않으니까 그 위로 더 가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판별식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꼭지점 구해도 되고 여기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니까 이만큼 올라가면 플러스 이만큼 올라가면 0이 될 거고 그 이상을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보다 더 크게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 A는 2보다 더 커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정수란 말이 있는 거야. 정수. 2가 되면 접한 상황입니다. 2가 되면 접한 상황. 최소값 최대값은 등호에서 발생하는데 정수라는 말이 있으면 꼭 등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수 최대값 최소값이 약간 더 어렵습니다. 부동식에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라 하면 끝값에서 등호가 발생합니다. x가 k보다 이렇게 크다가 등호가 무조건 발생해. 그냥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근데 정수라는 말이 붙으면 등호가 안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등호 확인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죠? 평상시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는 게 그냥 최대값 최소값 문제 그거라면 얘가 등호일 때 발생한다고. 이건 꼼꼼하게 풀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다 하면 최대값 최소값이야. 최대값 최소값 뭐야? 뭐보다 수직선 그림이 잘 보여?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최소값 문제이고 부등호가 바뀌어 있으면 작다니까 최대값 문제야. 근데 우리가 부등호를 잘못 적었잖아. 얘를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놨어. 그럼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푼 사람도 있겠고 그냥 K라고 쓴 사람도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이 K라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최대값 문제가 나와서 그냥 K라고 쓴 애들도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됐어요?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지. 우리가 고소가 되려면 확인 작업이 정확하게 필요하고 수익선 하나 그려보고 최소값인데 왜 최대값이 나왔을까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 풀었거나 어떤 조건이 떠 있거나 이랬습니다. 내용이 단순하다 싶으면 내가 이 부등호 방향을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중요하고 등호가 있냐 없냐는 꽤 중요한 문제가 된 거야. 알았어요? 이 문제는 키가 뭔지는 알겠죠? 이 방법입니다. 다음 6번 1대2야. 양수 K값을 구하시오. 자, 직선이 나왔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2니까 뭘 이용한다? 직선은 P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지? 요 좌표를 그러면 오른쪽을 알파로 놓으면 왼쪽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오른쪽에 우리가 x좌표 놓게 되면 얘랑 연립을 하게 되면 바로 방정식 풀어지도록 하겠죠. 식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근의 고배 형태가 나왔네. 알파는 1이네요. 다음 8번. 자, 합성함수 형태입니다. 합성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문제를 냈다. 이건 제일 쉬운 문제야. 자, 합성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이 냈다. 식이 이쪽이 항상 복잡하면 문제 푸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쓰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얘를 안 보면 돼. 안 보면 편해지잖아. 안 보면 편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의미와 똑같냐면 치환하고 똑같습니다. 느낌은 다른데 훨씬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됐어요? 그럼 얘가 0인 것은 그래프에 나왔네. t는 얼마야? t는 마이너스 3하고 1이에요. 정확한 또는이겠지. 그럼 원래 t가 누구였냐? 그리고 나서 절대값 fx 이렇게 쓴다고요. 절대값 무조건 양수밖에 없으니까 음수는 안 돼. 맞죠? 그러면 fx는 뭐다? fx는 뿔마 1이 되겠네요. 뿔마 1은 fx가 그래프가 있으니까 뿔마 1은 여기가 1일 것 같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제일 원하는 건 이제 질문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지 구해야 하면 식이 나와야 될 거고 개수 문제가 나오면 4개일 거고 한 문제 나오면 축의 대칭일 거고 마이너스를 2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질문은 다 구하라겠으니까 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흐름 이해됩니까 지금? 쉬운 문제야. 8번
10번. 자, 똑같은 문제. 아까 뭐야? 직선에 대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알려준 거지. 이 길이의 비, 이 길이의 비. AB가 먼저니까 AB가 먼저죠.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 얘를 델타라 놓으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감마 알파 써도 되지만 얘하고 절대값 감마 마이너스 델타가 길이가 2대 3이다. 3은 곱하고 2 곱하면 어째 같아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식을 뽑아내야 되니까 요 식은 우리 어떻게 뽑았어? 근과 계사 관계를 뽑았죠. 어디에서? 얘랑 얘랑 열림. 얘랑 얘랑 열림 나오면 하면 곱이 나오겠죠. 여기 또 집어넣을 거고. 얘랑 얘랑 열림하면 곱이 나오겠지. 둘 다 K로 표현될 거니까 얘가 K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고. 알겠어요? 근데 얘가 루트 값이 있으니까 루트 귀찮으면 이놈을 어째? 제곱해서 푸는 것은 뭐 방법론이 되겠고. 그래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네. 왜냐면 K가 2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제곱을 하면 좀 더 편할 거니 근과 계사 관계가 편하잖아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나오면 연산이 힘들더라도 연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11번 fx가 있고요. gx가 있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주어지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fx를 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gx를 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1이 왜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두 개를 그래프를 연립해 보는 것은 교점을 한번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프를 바로 한번 그려보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 정도 그래프고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오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네요. 그래프는 확실합니다. 지금 위치가 높낮이 옆으로 간 것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합니다. 그럼 교점이 당연히 이 점하고 이 점이 있다는 건데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다는 건 사실인데 이게 마이너스하고 1인가 확인 작업 필요하겠죠. 맞네요. 방정식 풀었더니 여가 마이너스 2이고 여가 마이너스 2이고 여가 1 x좌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바깥 범위에서는 fx 바깥 범위는 fx 안쪽 범위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요. 했어. 끝났습니다. 이제 직선 mx 플러스 6 여가 5입니다. 여가 5야. mx 플러스 6은 6을 지나는 직선 y절편이 6인 직선입니다. 직선과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세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계속 그리다가 세 점은 어디서 만날 것이냐 생각을 돌려보면서 가져야겠지. 하나는 접선이고 하나는 여기 이 점 왼쪽 마이너스 2, 얼마를 지날 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접할 때는 누구랑 접할 때 얘랑 접하겠죠. 자, 얘랑 접하는 게 나오면 오른쪽과 접하는 위치도 나옵니다. 왜? 대칭이니까 둘 다 y축 대칭이니까 이 점 하나 구하면 이쪽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굳이 안 구하더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왜냐면 오른쪽이 그래프가 이렇게 더 빠졌다 생각하면 더 접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왼쪽 구하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때 기울기가 1일 때가 접하는 상황이에요. 실제 계산해보면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접할 때 이 점은 접혀 쉽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에요. 요 마이너스 2, 1이니까 요 점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n값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하나는 접하는 상황이니까 두 개를 얘하고 얘가 아니라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하고 mx 플러스 6하고 연립을 해야 된다고. m은 2네요. m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m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m이 2라는 것은 접점이 1이고 m이
2일 땐 접점이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한 게 이 점이 접점 마이너스 1, 이 점이 접점이야. 접점이니까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거죠. 이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이쪽에서 두 개야.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 이런 류의 문제는 꼭 2차 함수 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소수령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령 문제는 뭔 말이야? 그래프 똑바로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점을 지나야 어떻게 지나야지 교점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이야. 그럼 접하는 문제 꼭 나올 거고 어떤 점 지나는 거 묻고 나올 거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서술형 문제로 꼭 나오는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11번, 16번.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래프를 빨리 잘 그리라 이 말이지. 그래프를 빨리 잘 그리라 이 말이잖아. 알았어? 그러면 그래프 문제 중에는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집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가 fx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게 첫 번째 y는 절대값 fx.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 세 번째 보통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등장했네요. 이 문제는 y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y만 있는 것은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얘는 전체가 절대값 있는 것은 얘가 음수가 없어요. fx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전체 절대값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야. 하나를 그려놓고 할게요. 뭐 이 정도 그래프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 전체 절대값 붙인 것은 음수가 없다고요. f는 음수가 있잖아. 절대값 붙이면 음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양수가 됐다. 그래서 꺾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실은 얘는 그래서 x축만 필요한 거예요. y축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얘는 x가 절대값에 붙었죠. x가 절대값에 붙었어. 얘는 전체가 붙었으니까 전체가 양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x의 절대값이 붙었다는 것은 x에다가 양수를 넣고 음수를 넣었는데 실제는 다 f에다는 양수만 넣고 있는 중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양수하고 음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y축이 있어야 돼요. 얘는. x가 양수 음수니까. 그럼 얘는 y축만 있으면 필요하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이야. 원래 x에다는 오른쪽도 집어넣고 왼쪽도 집어넣을 건데 오른쪽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밖에. 오른쪽은 당연한 거. 오른쪽은 의미가 없지 절대값이. 왼쪽은 집어넣긴 할 건데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 오른쪽을 그래서 대칭시킨 그래프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어떤 식이 그러냐 어디가 있던 것 같은데 저기 아니었나? 얘는 전체 절대값 붙은 거죠? 그래프 그리고 꺾어 올리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책에서는 없네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시험지에서 봤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가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는 여기도 x가 절대값이고 여기도 절대값인 거야. 다시 말해서 x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지만 양수 결과 이 내용상 양수밖에 없고 y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기는 결과는 양수로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럼 조금 전에는 x가 양수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x가 양수, y가 양수만 생각하는 거라고. 왜? x가 양수, y가 양수는 x가 양수, y가 양수는 여기만 있네요. 1사분면이니까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이것만 그려. 얘는 아까 뭐야? x가 양수, 절대값이 없는 상황인데 x가 양수일 땐 절대값이 의미가 없고 얘도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거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서 그린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고 얘는 대칭 한 번, 대칭 두 번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그래프 문제야? 그래프 문제라고. 이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야? 얘는 1,1을 지나는 그래프야. 실제로 얘는 1,1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느낌은 나올 거야. 알겠죠? 여가 1이고 여가 2이고 여가 2인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프를 조금 더 잘 그려놔야 됩니다. 조금 더 잘 그려야 돼. 비율이 맞게 그려야 돼. 여가 1이면 2. 조금 더 2가 더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에 관한 문제니까? 비율에 관한 문제니까, 아니, 교점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못 그려놓으면, 이건 기울기가 1 같은데? 아니면 3일 수도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지 봐봐.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요 식을 보면 이게 안 떠오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얘가 절대값이 있어요. x의 절대값이 붙었고 여기도 붙었죠. 한 군데만 붙은 문제는 아니야 이거. x 다 붙어야 돼. x가 다 붙으니까 y도 붙었어요. 그럼 얘 그래프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문제다 이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대칭 이렇게 그래프라고요. 좌표는 다 나왔죠. 1, 2, 2, 여가 마이너스 2, 여가 마이너스 1. 교점의 문제니까 그래프는 상황에 맞게 그리는데 그래프 그릴 때 너무 막 예술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뭐만 필요해? 위치적 상황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나는 그래프 잘 못 그리는데요. 그래프 못 그린 사람들은 이놈을 거의 곡선은 곡선이니까 대충 그리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위치적 상황이 중요하다고요. 자, 얘는 직선이 얼마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면 돼. 그런데 여가 아까 1이고 여가 2였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보단 더 완만하게 그래프.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으면 1을 좀 더 완만하게 그리면 돼요. 계속 내리겠죠. K가 1, 2, 3이야. K가 1은 여기가 1이고 K가 2는 여기가 2이고 K가 3은 여기가 3입니다. 그럼 3일 때는 2점, 2일 때는 3점, 1일 때는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난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4개가 되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는 사람은 쉬운 건데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틀리는 이유는 뭐야? 그래프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뭔 연습을 해야 돼? 그래프 그리는 연습 요걸 계속 그려봐야 돼. 그때 그 순간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다음에 풀었을 때는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25번. 잘 보세요. 3대 4대 5야. 3대 4대 5. 그리고 평행선을 그었어요. 평행선을 그으면 또 닮음이 되겠죠. 닮음 도형이 어디가 보입니까? 여기가 나는 보이네. 맞죠? 여기가 3대 4대 5야. 3대 4대 5야. 평행선이고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쩐다? 꽃밭 x의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의 최대값이 150입니다. 꽃밭의 넓이, 우리가 꽃밭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역으로 나온 문제야.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겠지. 보통 우리가 문제는
그럼 얘를 문자로 넣고 얘를 세웠단 말이지. 그때는 어떤 문제냐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도를 주고 알아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도록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도록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 얘가 역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자 문자를 넣을 때 지금 얘가 3, 4, 5니까 여기를 3a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얘가 4a 얘가 5a라 놓겠습니다. 됐어요? 꽃밭의 요 x의 넓이를 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b 조심해야 돼요. 얘가 직각이고 여가 3대 4대 5예요. 3대 4대 5야. 알겠지? 그리고 3대 4대 5 3대 4대 5예요. 그러면 여기가 3x 여기가 4x 여기가 5x 3대 4대 5예요. 선생님 이 문제 풀어준 적 있을 것 같은 이런 유의 비슷한 문제. 3대 4대 5면 얘를 3y, 4y, 5y 문자를 따로 쓰면 D로 가는 산술기하나 코시로 가는 문제고 문자를 뭐로 쓸 수 있어? 문자를 얘를 5x니까 이 길을 뭐가 넣어서 3a 마이너스 5x로 쓰면 이제 2차식의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과정 문제는 3a 마이너스 5x를 써달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 문장은 자 우리가 원하는 조건 싹 썼고요. 선생님이 x, y로 적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따 3x 플러스 지금 요것만 알면 되겠네. 5x 플러스 3y가 3a니 3y는 3a 마이너스 5x다. 요것만 적어 놓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얼마입니까? 넓이는 2분의 1 4x 플러스 5y죠. 곱하기 그럼 얘를 뭐로 바꿀 거야? y를 x로 바꿀 거 아니야. 3 얘가 3일 때 이거니까 이기는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2x 계산한 거고요. 5y 대신에 뭘 넣으면 돼? 3y 대신에 5y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요 놈이 3a-5x의 3분의 5배 이해됩니까? 식 이해돼? 너희들은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는데 현재 선생님 y로만 적은 거야 지금. 3대 4대 5 지금 3y 4y 5y를 적는데 너희들은 그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b로 쓰면 바로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넓이의 최대값이야. 항상 식을 볼 때 식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문제를 못 풀어. 식이 쉽게 느껴져야 편하게 푸는 거야. 여기서 고정값은 누굽니까? 여기서 고정은 누구야? 이게 고정이야. A는 고정값이야. 요 삼각형이 달라지는 거야. XY가 변하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X가 변하면 당연히 Y도 변하겠지. B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상이 되니까. 그럼 요 놈의 뭘 구하자는 거야? 요 놈의 최대 값이 150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요 식을 보면 요것이 아하 2차식이구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 조건을 원하는 문제. 최대값은 그래프가 x-x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인수분해 됐으니까 x절편이 나온 거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5분의 3a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그 중간에서 갖는다 이 말이야. 얼마입니까? 10분의 3a에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3a를 집어넣으면 x에다 10분의 3a를 집어넣으면 10분의 3a 곱하기 10분의 3이면 10분의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0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3a 요게 지금 150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3, 5, 5, 3, 3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쌤, 3원에 약분하면 아
3 하나 살았네요. 3 하나 살렸고 지금 남는 것이 지금 2분의 3 a제곱이다. 2분의 3 a제곱이 지금 150이 되니까 3 없애면 50이고 2 곱하면 a제곱은 10,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0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는 120 이렇게 푸는 게 여기 현재 이 문제의 의도바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런 문제도 너희들이 룰이 정해졌어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답까지는 아니다. 식이 나오고 흐름을 뭐 판단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야 돼요. 1단계가 안 되냐? 나는 2단계가 안 되냐? 3단계는 연산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항상 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그게 자기 오답이야.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를 놨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5x 3y 지금 요거 5x하고 3y 단위 3a가 된 건 사실이고 우리 넓이는 얼마입니까? 넓이는 4x 5y니까 10xy네요. 맞나요? xy에 대한 합이 나왔고 xy 곱이 나왔어요. 산술기하네요. 더하기 곱하기. 산술기하.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산술기하는 어째 등호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하니까 이 더하는 값이 어쩐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5x가 얼마가 되고 2분의 3a가 돼야 되고 3y가 마찬가지로 2분의 3a일 때 우리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10x 자리에 10분의 3a를 집어넣고 y 자리에 2분의 1a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50이 되는 상황이네요. 마찬가지로 a는 10 나오죠. 그럼 이게 단답이냐 소수령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단답은 이렇게 쓰는 게 빠르겠죠. 최대값 최소값은 2차 함수 형태보다는 산술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알겠죠? 산술기하나 코시가 더 빠릅니다. 산술기하는 합 곱에 대한 얘기고 코시가 나오면 어떤 제곱의 합의 형태가 등장했을 때는 코시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고등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고.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게 답답할 수가 있어. 내가 잘 못 찾겠다는 것은 내가 배운 대로 쓰면 돼요. 어디서만 쓰는 거야? 단답에서만 쓰는 거겠지. 단답에서만. 미분 배웠으면 미분 써. 기울기 구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항상 접선 구하면 기울기를 판별식으로 풉니다. 이건 소수령이고 단답에서는 이 접점 나오면 우리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바로 구하는 그 구한 몇 개를 선생님이 외우라고 알려준 것도 몇 개가 있고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외울 수 있는 내용들은 외워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확실히 나왔고 이 그래프도 확실히 나왔어. 그래프가 좀 좁아. 원래 이 그래프 맞는가 봐. 좀 좁으니까 선생님이 이 그래프 확실히 나왔고 이 그래프 확실히 나왔어요. 둘 다 확실히 나왔으니까 그래프의 틀은 또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프 식탁 이렇게 나왔어. 이 질문이 뭐냐부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이 넓이의 직사각형이다.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확실한 점은 어디냐면 지금 요 점 확실하고 요 점은 확실해.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요점은 변하지 않겠지. 뭐만 변해? 요것만 변하겠지. 요것만. 얘만 지금 약간 움직이면서 도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뭐만 이해됩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도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가 사각형을 만들어낸다고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얘가 움직이니까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이 고정이고 얘가 움직이면서 요 점이 달라진다 이거죠. 얘가 축과 수직인 직선이니까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요 길이가 뭐가 되고 밑변이 되고 요 길이가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삼각형. 우리가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사각형일 때도 이 방법이면 쉬워요. 여가 밑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2분의 1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고정이니까 이건 정해졌잖아. 우리는 요것만 알아내면 돼. 넓이는 계산할 때는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얘는 상수라고요. 2분의 1도 상수니까 이 교점 구해가지고 요점 상수니까 요것만 알아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음수에서 양수를 뺀 겁니다. 음수에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서 양수 그래프를 뺀 거야.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0k 마이너스 8이 요거리라고 요거리.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넓이 최대값이야. k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k가 2분의 5일 때 여기 위치가 k가 2분의 5인가 보네요. 조건 문제가 나오면 축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넓이 문제가 나와도 이거 집어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풀면 꼭지점에 y좌표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만 이해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질문 더 나은 거 하시고 넓이 문제가 또 하나 있으니까 내일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까지 할게요 일단. B도 내일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